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0-9-1 실시권 설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허권을 등록을 받으면 적극적인 효력이랑 소극적인 효력뿐만 아니고 실시권 설정할 수 있는 권능까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측면에서 우리가 특허권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실시권 설정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보시면 시식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 업으로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요거 시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식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통상시식권이랑 전용시식권이 있고요. 통상시식권 안에는 계약에 의해 가지고 허락에 의한 통상시식권이 있는 거고, 법에 의해서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하는 법정 시식권이 있는 거고, 법정 통상시식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로 이제 강제 시식권이 있어요. 그죠?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시계약의 권리 남용인지 여부 요 판례가 있거든요. 여기 판례가 두 가지 판결례가 있는데, 일단 우리 권리 남용부터 일단 해보면 특허권의 권리 남용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권리 남용이라는 건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권리 남용을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권리 남용을 규정을 하면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일반법으로의 도피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권리남용, 이것도 권리남용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권리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근거가 있어야 권리남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인데 133조 1항 갖고 있잖아요. 133조는 무효심판 청구하는 걸 이제 133조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사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될 것이 명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거든요. 그죠? 요거 이제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인 거고, 그 다음에 협의의 민법상 권리남용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다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다 민법상 권리남용이에요. 민법 2조에 근거한 권리남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협의의 민법상 권리남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표법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판례 있잖아요. 진앙커피 사건. 그러니까 특허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일탈해가지고 심리 측에 반해가지고 그 법적 보호 받을 만한 가치 없이 실시하는 거를 우리가 행사하는 걸 우리가 권리남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특허법에서도 이제 써도 되는 판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협의의 민법상 권리남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법에 근거한 거죠. 이거 다 하나 둘 세 가지 다 민법에 근거한 거거든요. 민법 2조 2항에 근거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협의의 민법상 권리남용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할 거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권리남용이거든요. 공정거래법 117조에 근거한 권리남용인데요. 봐봐요. 우리가 특허법은 독점해라 는 법이고 공정거래법은 독점하지 말아라는 법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특허법에 근거해서 독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법에 근거해서 독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규율한 게 우리가 공정거래법 117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특허법에 근거해서 독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특허권자는 특허법에 근거해서 독점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다만 정당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특허권의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허법에 근거해서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에 근거해서 독점을 할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그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을 규율하는 게 우리가 공정거래법 117조거든요. 그죠? 요거 판단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특허법이 그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 뭐 듣기 좋은 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의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그 당의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미치는 영향 등을 재반사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과 취지, 뭐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아니 뭐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건데 그냥 이거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거예요.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두 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특허 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 사건. 요게 이제 리딩 케이스예요. 봐봐요.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사실관계가 봐봐요. 이게 이 사람이 제조 방법에 대해 가지고 온단 세트론, 여기 뭐 아마 상표명일 거예요. 항구토작용제라고, 그러니까 구토하는 거를 막는 그런 이제 약이거든요. 그거를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이 사람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조프란, 요것도 항구토제인데 요거를 이 특허를 반영한 제품이 조프란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걸 96년대부터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가 원고고, 동아제약은 어떻게 되냐면 또 비슷한 건데 비슷한 건데 출원해가지고 등록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프란이고
원고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은 조프란이고 지금 동아제약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온다론이거든요. 아시겠죠? 제품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얘네 둘 얘가 먼저 등록을 받고 판매하고 있고 이제 약간 다른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그 특허예요. 이걸 출원해가지고 등록받고 얘가 지금 출원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등록을 지금 나중에 받았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동아제약에서 불안하니까 소송법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송법이 청구되니까 원고에서는 지금 침해금지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소송법이랑 침해금지 청구랑 이렇게 이제 분쟁이 발생한 건데 얘네 둘 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자멸의 길이다 해가지고 화해 계약을 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이 분쟁을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우리 화해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때 화해 계약하고 지금 실시권 그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으면 1항, 2항, 3항 뭐 이런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계약 내용 중에서 1항, 2항, 3항, 5항, 6항 여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어떤 계약 내용을 지금 원고랑 동아제약이 지금 계약을 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원고는 동아제약한테 발트렉스에 관한 배타적 공급권을 부여한다 라고 하고 1항에서는 이 계약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아제약은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공급망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계약 내용에서 아시겠죠? 그런데 봐봐요. 지금 원고가 특허 받은 거의 제품은 조프란이에요. 원고가 이제 특허받은 거의 제품 조프란이거든요. 조프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 그래 오케이. 원고가 동아제약이랑 조프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 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발트렉스에 대해서도 여기 배타적 공급권을 부여한다 이런 계약을 맺었거든요. 원고는 애초에 발트렉스 이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등록받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특허 등록받은 건 요 조프란이라는 요 제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고는 조프란의 공동 판매권뿐만 아니라 발트렉스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까지 부여해가지고 이런 합의를 했다. 이거 말이 되는 합의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합의가 말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아제약이 5년간 온다론은 지금 이 동아제약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온다론은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된 소를 모두 취한다 라고 이제 합의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송범 청구를 하고 있는데 요거 취하 좀 해줘 요 의미예요. 아시겠죠? 동아제약. 그리고 원고는 동아제약에게 판매량의 80%만 달성하면 성과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금 원고는 동아제약한테 돈을 준다.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프라는 데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또 발트렉스에 대해서도 5년간 매년 1억 원을 지급한다. 지금 동아제약한테 판매량과 무관하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3항이랑 5항을 한번 봐봐요. 그럼 보시면 이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분쟁 과정에서 지금 합의를 한 거 있잖아요. 이 합의를 한 게 지금 여기 보시면 평균적인 소송 비용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소송을 못 하러 걸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통 크게 합의를 할 거였으면 소송을 못 하러 걸었어요. 이런 의미예요. 통상적인 비용보다 너무 크게 지금 합의를 하고 있다. 지금 얘는 원고랑 동아제약이 아시겠죠? 3항 5항 그렇게 되고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화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존속기간을 넘어서는 계약이에요. 우리 특허권은 존속기간 내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존속기간을 넘어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계약을 원고가 동아제약한테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시정명령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원고가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한 게 이 판례예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결론부터 보면 요거는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요거는 그 정당한 이 판례에서 보시면 우리가 독점해도 된다는 게 특허권이고 아시겠죠? 독점해도 된다는 게 이제 특허법에
규율을 받는 거고, 독점하지 말아라는 게 이제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법의 이제 규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특허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서면 우리가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아까 그런 합의 내용을 한 거 있잖아요. 원고랑 동아제약이랑 이런 이상한 합의를 했잖아요. 이상한 합의를 한 게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벗어났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돼서 지금 과징금 때린 거 정당하다,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요 판례, 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 판례, 요 판례 아시겠죠? 이거 원고랑 지금 동아제약이랑 너무 부당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지금 조속기간 만료 후에도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판례, 요거 보시면 비특허 제품에 CC를 부과하는 전체 판매 CC료 규정. 요게 뭐냐면, 이게 그 논문이 하나 있고 판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CC 계약 중 비특허 제품에 CC를 부과하는 조항.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비특허 제품이 어떻게 CC를 부과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을 때 이게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우리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정당한 행사가 맞으면 우리가 특허법이 적용되는 거고, 아시겠죠? 정당한 행사인지 아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비특허 제품에 CC를 부과하는 이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실시자는 원고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였는지와 관련 없이 실시자의 총 매출액 중 일부 비율을 CC료로 지급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특허권자가 있고 얘가 지금 CC하고 싶어 해요. 아시겠죠? 근데 얘 특허를 침해하는지 안 침해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제품 A랑 B랑 C를 만들고 싶은데 A가 특허 침해되는지 모르고 B가 특허 침해되는지 모르고 C가 특허 침해되는지 애매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A, B, C가 침해되는지 안 침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얘랑 그냥 계약 맺고 나 지금 제품 팔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이 CC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특허권자한테 돈을 주겠다. 이게 이런 약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비특허 제품에 CC를 부과하는 전체 판매료 규정. 요게 그거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등법원은 뭐라고 이제 판시를 했냐면, CC 계약 중에 일정 부분 무효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그러니까 비특허 제품 매출액에 대해서 CC를 부과하는 이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 일부 무효야. 거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거든요. 고등법원에서는.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비특허 제품에 그 CC를 부과하는 그런 약정? 아니 그 당사자가 합의를 한 건데 그거 문헌 해석해가지고 유효한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대법원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검토로서 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제 대법원이 맞다고 검토를 하면 되겠죠. 양 당사자 간에 유효한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특허가 있고 CC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품 A, B, C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특허 침해인지 안 침해인지를 확인하려면 건범심 청구해야 되잖아요. 건범심 청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A는 침해가 맞고 B, C는 권리범위 속하지 않습니다. A는 권리범위 속하고 B, C는 권리범위 속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심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CC계약 맺으면 우리가 건범심으로 인한 그 분쟁 비용이 더 손해예요. 이 사람한테는.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분쟁 비용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법무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내가 판매하는 그 액수에서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 그냥 너한테 CC를 줄게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특허권자랑 CC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데, 양 당사자가 그렇게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아시겠죠? 유용한 경우가 있으니까 대법원 말대로 그냥 유효하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 있잖아요. CC계약 중 비특허 제품에 CC를 부과하는 조항은 지금 정당한 권리 행사니까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게 특허법이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CC권을 설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CC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고 여기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맞다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니까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거고, 여기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맞으니까 특허법이 적용된다는 거고,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전용 시식권 뭐 여러분들 요거 권리니까 발효 변소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발효 변소 정리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설정 계약에 의해 성립하고 발생이 등록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전용 시식권은 그죠?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그러면서 여기 지금 판결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이거는 읽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금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시식권의 설정 등록 이행 청구권은 전용시식권의 설정 등록 이행 청구권, 전용시식권 나한테 설정해줘 라는 이행 청구권. 보시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뭐 요거는 그냥 눈도장으로 찍고 계시면 되는 거고. 됐죠? 효력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아시겠죠?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여기다 판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랑 등기 내용이랑 다른 거, 등록 원부랑 지금 등록 원부랑 계약 내용이랑 다를 때는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존속 기간이 정해진다. 등록 원부에는 뭐 다르게 적혀 있는데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존속 기간이 정해진다. 전용시식권의 존속 기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상표 사용 계약, 이게 그 상표로 따지면 이제 상표 사용 계약 있잖아요. 그거는 보시면 본질이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지금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요게 뭐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도장만 찍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효력 보시면 전용시식권자는 설정 행위에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특허 발명 시작 권리를 독점한다. 보시면 설정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라도 전용시식권자 허락 없이 시시하면 전용시식권이 침해가 된다. 뭐 이거는 그냥 법정으로 옮겨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전용시식권의 처분 있잖아요. 그거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101조거든요. 아시겠죠? 요 판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잘 알고 계세요. 요거랑 지금 한 세트거든요. 가볼게요.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처분의 제한을 등록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처분의 제한을 넘어서 실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지금 전용시식권자의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처분의 제한을 등록하지 않았으면 처분의 제한을 벗어나서 실시를 해도 정당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 권한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처분의 제한을 등록하지 않으니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정당 권한이 없지 않아요. 정당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권자의 침해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그리고 이전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은 무효예요. 유효한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효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가 세트예요. 요거 두 개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특허권자가 전용시권자한테 전용시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처분을 제한을 했어요. 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 전용시권자는 이 특허권자 갑의 동의 없이 특허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처분의 제한을 해놨는데 아시겠죠?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의 제한이 있는데 등록을 안 했으면 무효예요. 아시겠죠? 봐봐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보시면 처분의 제한이 있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처분의 제한이 있지만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전용시권자가 이 제3자 병한테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이전했어요. 여러분들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이전하는 거 요거 무효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등록 이전한 게 사실은 무효인 거예요. 지금 이전 안 한 거예요. 전용시권자는 여전히 을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사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시면 을이 지금 갑의 동의 없이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지금 침해죄로 고소를 한 거죠. 아시겠죠? 봐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을이 지금 병한테 이전한 거 요거 무효니까 여전히 을이 전용 시집권자예요. 을이 전용 시집권자인데 갑의 동의 없이 계약상 제한을 넘어서 실시를 했단 말이죠.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처분의 제한을 등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제한이 효력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계약상 제한을 넘어서 실시한 거여도 을은 여전히 자기 정당 권한 내에서 실시한 게 맞아요. 이 을은 정당 권한의 항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침해죄로 고소를 해도 을은 정당 권한인 전용 취식권에 기초해서 실시한 거니까 을은 침해죄가 아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기각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시식권 설정하는 것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시식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용 시식권자가 실용신약권자의 동의 없이 지금 보시면 한 것은 실용신약권을 침해한 행위를 할 것이므로 실용신약권자 그러니까 특허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통상시식권을 전용시식권자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특허권자는 이 계약을 지금 해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특허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요 두 개 판례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판례랑 요거 판례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됐죠?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됐습니다. 통상시식권도 여기도 의 있고 뭐 그냥 그 계약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하거나 행정처분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걸 통상시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발, 표, 변, 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단문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효력 내용 뭐 당연히 뭐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효력 범위는 계약, 법률, 행정처분에 의해서 정해진다. 뭐 이전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외 상황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법조문 위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셔도 괜찮고 법조문 위치만 알고 계셔도 괜찮고 왜냐면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면 단문 문제로 나오는데 그때만 그냥 여러분들 OX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OX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도장을 한번 찍고 계시면 되는 거고 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단문 문제 나오면 그냥 그대로 단문 문제는 여러분들 목차만 알고 있으면 답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목차는 발, 효, 변, 소, 공 해가지고 이 목차를 쓰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눈도장 찍어놓고 그냥 발음 되는 거예요. 법전 찾아가면서 됐죠? 보시면 뭐 질권 설정도 뭐 여러 가지 뭐 법조문이 있다. 실시권 설정도 통상시권자는 당연히 시권 설정할 수 없죠. 그리고 소멸은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통상시권 포기 또 수용, 혼동 등으로 인해 소멸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공유시 제한이 있는 거고 한데 여기 보시면 이 판결 예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주기만 할게요. 요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봐봐요. 지금 보시면 요거거든요. 통상시식권자는 지금 시식권 설정할 수 없어요. 이거 관련된 판례예요. 보시면 이 전용 시식권자인 갑 주식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통상시식권자 을 있잖아요. 을의 이사인 지금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이 지금 갑 지금 정한테 이 병이 정한테 지금 통상시식권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 갑이 지금 전용 시식권자인 거고 을이 지금 통상시식권자인 거거든요. 이 병은 이 통상시식권자의 이사인 거고 그죠? 이게 통상시식권자가 지금 통상시식권을 설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이
을 법인의 이사를 지위를 이용해서 이 정한테 통상시권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이 통상시권자가 통상시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이 통상시권자에게 통상시권을 설정받은 정 있잖아요. 이 정은 협약이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을이 정한테 허가를 해준 그 통상시권이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갑이 이 정한테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은 을한테 통상시권을 받았지만 을이 지금 통상시권자잖아요. 통상시권자한테 통상시권을 받았지만 이 전용시권자인 갑 때문에 나는 어차피 이걸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법률상 불능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을과 정와의 계약이 불능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해제하고 상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은 이 을과의 그 통상시권 계약을 해제를 하고 이 정이 을한테 야 너 내가 준 사용료 내놔 라고 할 수 있다. 요거 이 취지의 판례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상시권자는 시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실제 사실이 이렇게 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허권이 소멸하면 이제 통상시권도 소멸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특허권이 여기까지로 인정이 되는데 특허권에 실시권이 부여가 되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때 만료하기 전에 생산하고 만료한 이후에 판매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 판매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통상시권자가 존속기간 내에 제작이 끝난 상품을 존속기간 끝난 후에 출고한 경우에도 시시료 지급 의무가 있다. 아시겠죠? 요것도 시시권에 기초해가지고 생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여기까지니까 우리가 존속기간 여기까지예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그러면 시시권의 존속기간도 여기까지 거 아니에요. 이 존속기간이 이 시시권이라는 정당 권한에 기초해가지고 생산을 했으니까 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생산하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한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허권자한테 시시료를 부과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 취지는 무슨 취지의 판례예요? 특허권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시시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특허권이 소멸을 해야 시시권도 소멸을 하는 거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관련된 쟁점들 다 했잖아요. 처분해 제한했고 지금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시시권 설정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법정 시시권이랑 강제 시시권 있잖아요. 요것도 그 차근차근 다 통상시시권 안에 들어있는 법정 시시권이랑 강제 시시권 있잖아요. 이것도 차근차근 다 각계격파하면 되는 거예요. 관련 쟁점들 여기까지 할게요.